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분하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누가로도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저 지금도 그 배도 너무 무서워요. 국민 여러분이 저 살려주세요. 예, 전 차관을 지낸 김학의 씨 사건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짚어봐야 될 점들이 있어서 일단 검찰 과거사위 재조사 기한이 그러니까 더 조사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2개월 연장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시간이 부족했다. 네, 시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검찰 과거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 훈령인데요. 여기 보면은 조사 기간이 처음에 6개월이었어요. 굉장히 짧았죠. 그리고 한 차례 연장을 거쳤고 올해 3월 말까지 연장이 된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있고요. 또 대검에 또 진상조사단이 있습니다. 이 진상조사단이 실제로 조사 활동을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사건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특히 그중에 이제 최근에 버닝썬 사태 때문에 권력기관과의 어떤 그 유착 이런 의혹이 굉장히 좀 커지면서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또 장자연 씨 사건.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졌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용산 참사, 또 낙동강변 살인 사건 여기에도 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사 기간을 다시 한번 이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예, 국민청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60만 명이나 동의했죠. 예, 그러니까 정부도 나서는 모양새. 특히나 오늘 김미겸 대변인이 발표했잖아요. 대통령이 이번 사건 규명에 경찰, 검찰의 명운을 걸라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그 이야기도 아마 이번 조사 기간 연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은 일단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학의 씨 사건만 보면, 김학의 전 차관만 보면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고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이게 2012년에 알려졌거든요. 예. 이제 이름이 이제 많이 알려졌죠. 건설업자 윤중천의 그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상간녀로 2심 받았던 여성이 아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강간당한 거고 협박까지 당했다라고 이제 맞고소를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우연히 자동차에서 CD가 발견됩니다. 예. 그 CD 영상을 확인한 그런 경찰이 윤중천 씨 소유의 별장을 압수수색하고요. 그러면서 영상을 찾게 되는데 그 영상 안에 갓 법무차관에 취임했던 김학의 씨의 영상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돌았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일단 6일 만에 사퇴하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후에 사퇴했지만 수사는 진행된 거죠. 경찰에서는 이렇게 왔어요. 이거 영상을 보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윤중천 씨와 함께 특수강간 혐의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기소 불기소를 할 수는 없어요. 처분할 수 없고 의견을 붙여서 검사한테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받은 검찰이 이렇게 본 거죠. 일단 김학의 또 윤중천 씨가 혐의를 부인한다. 또 두 번째, 영상을 봤더니 그 남성이 이걸 김학의 전 차관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또 세 번째로는요, 영상 속의 여성이 누군지도 알 수 없다. 즉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죠. 경찰에서는 30명을 다 만나서 진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건 검찰에서 다르게 봤습니다. 우리가 검사들이 봤더니 이 30명이 전부 다 피해 사실을 부인했다. 그렇다면 이거를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그러니까 가해자로 의심받았던 사람들도 난 아니다 그러고 피해자 분들도 이건 그러니까 이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게 뇌물 관계이기 때문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그 부분도 진행이 안 됐어요. 일단 특수강간이든 마약이든 기타 다른 혐의들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뇌물은 일단 건설업자 그리고 또 아주 고위 검사와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또 함께 별장에 있었다? 그럼 거기에서 성 관련된 부분들이 증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같이 즐겼다면 향응이 적용됐을 텐데
그 부분이 혹시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물러나긴 그냥 물러나 버리고 그렇습니다. 수사는 안 되고 보통 그냥 변호사님한테 그냥 네네. 기대하면 보통 이게 차관이 아니고 네. 그냥 어. 그냥 이런 사건이었다면 네.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 않았을 가능성이. 예를 들어 뭐 가정입니다만 당시 현장에 법무부 차관 이제 검사가 아니라 검사 출신 법무부 차관이 아니라 경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검찰에서 그런 처분을 내리고 사건이 끝났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예. 그럼 검찰 2차 수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무혐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 후에 약간 상황이 변했습니다. 내가 영상에 등장한 사람이다. 내가 그 영상 속의 피해 여성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고소했습니다. 그때 이제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좀 이제 많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피해자가 나섰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자를 만날 수가 없다. 피해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한 건데요. 이번에는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만 검찰은 이번에도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이 진술을 번복한 거다. 즉 그러면은 정말 피해자라면 왜 처음에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영상을 보더라도 본인은 이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영상을 아무리 봐도 동일 인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면서요. 두 번째 이제 수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데 이 두 번째 수사에서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수사,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그 검사가 두 번째 다시 수사할 때도 역시 같이 다시 그 검사에게 배당이 돼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1차 때 무혐의 내린 검사에게 또 다시 이렇게 이런 게 보통 흔합니까? 사실 굉장히 좀 흔히 보기는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그 당시에 그 해당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지검장으로 있던 당시에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다. 물론 함께 일한 검사는 많을 수 있죠. 우연일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네, 예.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함께 일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혹을 받았고요. 게다가 그 해당 검사가 나중에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그 조사할 때 그 고소인에게 1차 때 조사했는데 뭘 또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서 수사에 의지가 아예 없었던 거 아니냐. 고소인이 새롭게 나왔고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 주장을 귀담아 들을 생각이 애초부터 없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은 그러면 지금도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 그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좀 하고 싶다, 네. 나와달라라고 했습니다만 연락도 되지 않고요. 지금 뭐 응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회장, 예. 또 전현직 장성, 군 장성 이런 인물들이 연루된 정황도 새롭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김학의 전 차관도 의혹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변호사님 설명 쭉 들으면서 네. 얼핏 들으면 이 지금 영화 시나리오를 다시 읽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오히려 영화 시나리오보다 실제 검증되고 확인된 그런 사실들이 더 영화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쓰는 분들이 요즘 되게 힘들어한답니다. 따라잡지를 못하겠다고. 네. 이걸 뭐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이야기겠습니다. 물론 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이런 의혹들은 아직 다 확인된 건 그렇죠. 아닙니다만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네. 변호사님한테 저번에 배워서 잘 배워가지고 그 앞으로 밝혀내야 될 거. 네. 이제 연장이 됐으니까 네. 여기서 반드시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렵게 연장됐으니까요. 아마 네.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조사가. 예.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벌써 10년도 더 지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범죄 혐의들이 공소시효가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다고 알아낸다 하더라도 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낮아요. 네. 다만 중요한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무거운 죄일수록 형량이 높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공소시효도 깁니다. 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특수강간, 김학의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다면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네. 따라서 공소시효 아직 남아 있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따라서 지금 이번 조사 기간 동안에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처벌 가능성을 좀 알아야 되고요.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 특수강간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나온다면 이거는 재수사를 권고해서 결국 재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애초에 초기에 경찰은 어쨌든 특수강간 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경찰청장의 얘기는 누가 봐도 얼굴 보면 알 수 있다 육안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재조사 기간 동안에 밝혀내야 네. 될 일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요거 지금 이제 시간이 저희들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조금 전 KBS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뭐 출국 금지를 이제 요청해도 안 되고 또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도 검찰이 돌려보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과 함께 묶어서 보자면은 정치권에서도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번 정권이 검찰의 권한의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을 경찰로 이관하는 쉽게 보면 뭐 그런 작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혹시 이번 사건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공수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일 때 장관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인 곽상도 의원 이제 영상을 국과수에서 이제 그 감정에서 이제 복원했는데 그 결과를 경찰 통하지 않고 직접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거든요. 혹시 뭔가 관여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네. 김학의 전 차관을 임명할 당시에도 최순실 씨의 영향이 있었다는 박관천 전 경정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의도 정가에도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윗선들까지 번질 수 있다. 이거기 때문에 주시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살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게 가능성이니까. 변호사님, 선생님 하셔도 진짜 잘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금방 갑니다. 아이고, 저도 그렇네요. 네. 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